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펠 리서치의 손요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지만 미처 준비했지만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혹은 경제TV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 개인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전달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에서 약간 반도체에서 MLCC 간단하게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주식에 정말 관심 1도 없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되는 섹터는 맞는 것 같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LCC 같은 경우는 저는 이 MLCC 방송을 준비하면서 살짝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막 콘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막 콘덴서는 오늘 생략을 하고 오늘 삼성전기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원전 쪽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AI 서버양 MLCC 업황 기대 커진다. 삼성전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원전, 전력 설비 뭐 요렇게는 알겠지만 뭐 기판이라든가 MLCC, 아니면 울트라 캐패시터 이렇게 좀 세부적인 디테일 섹터까지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에 흐르는 데이터나 전력량을 조절해 주는 거를 이제 MLCC라고 하는데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서 부품에서 흐르는 데이터량과 전류량을 조절해 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인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워낙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글로벌 MLCC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무라타랑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피어 그룹이랑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동료 그룹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이상하다. 분명히 삼성전기랑 무라타가 양대 산맥이라고 했는데 왜 이 HTS에서는 무라타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동 소자를 업황을 둘러싼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면서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업황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의 무라타 삼성전기랑 큰 차이 안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1등 이게 평가가 보면은 무라타를 1등 삼성전기를 2등을 평가하는 데도 있고 삼성전기랑 무라타를 동등하게 1등으로 평가하는 증권사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MLCC 뭐 강하게 파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삼성전기랑 무라타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무라타가 이 수동 소재 제품 가격 인상을 하면서 AI 서버용 부품 수요가 공급력 웃도는 정황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MLCC 관련 종목들은 이제 업황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실제로 4분기도 실적이 개선됐고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데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보다 수요가 추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실적 개선은 지속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된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전기 옛날에 사실 15만원 20만원 할 때는 퍼가 15가 안 됐었습니다. 주가 수익률이 15가 안 됐었는데 지금 뭐 30만원, 35만원 돌파하면서 퍼가 조금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종퍼가 42.43인데 현재 퍼가 52.70이면 업종보다 높은 위치에 있죠. 근데 12가 선행포가 32.34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요 HTS를 보면은 이거거든요. 피어 그룹과의 비교, 수익률 비교죠. 동종 업종에 있는 기업들과의 비교면 여기에 무라타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른 전문가분께서 방송하시고 봤는데 삼성전기랑 파나소닉 홀딩스를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랑 파나소닉 홀딩스를 비교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무라타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무라타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가 동종 업계의 같은 유사한 기업들보다 약간
퍼가 높은 상황이 있다. 요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기의 실적과 업황 개선이 지속됐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그때 산막 컨덴서 영상 올릴 때 이 정도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기 강세 보인 다음에 제가 영상 찍는 사이에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21선 이탈 없이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 근데 21선이랑 괴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한 다음에 본 비중은 언제 맞추냐면 41만원부터 38만원까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본 비중 맞추는 게 안전히 보인다. 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전 말씀드릴 건데 원전에 대해서는 해외 원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상당해요. 지금도 해외 IT 기업들이 이제 뭐 태양광도 괜찮지만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력 소비했을 때 이 전력 소비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에너지를 자체로 조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들이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에 따른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우건설을 볼게요. 일단은 국내 건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원전 시공 경험이 있는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죠. 근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약간 시총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는, 물론 대우건설 자체 시총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벼운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대우건설 지금 접근에 조금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한 최근 3개월 동안만 거의 20%가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우건설은 원전 EP 시장 재진입을 통한 파이프라인과 수행 기반을 꾸준히 축적해와서 미국이 원전 시장을 확대했을 때 이 팀코리아 일원으로서 약수 효과를 얻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우건설은 차트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죠? 어제 양봉 나왔을 때, 어제 양봉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한테 쫓겨났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최근에 접근했던 분들은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수익을 거두고 계실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매수 의견은 들지 않고요. 나는 매매 정말 잘한다. 이러신 분들 매수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대우건설보다 안전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제 대우건설이 뉴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5분 뒤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과 대형 복합발전 스팀 터빈을 첫 수주했다고 하는데 공급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기업명은 이야기 안 했지만 많은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의 기업인 xAI랑 계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분도 거의 머스크의 xAI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2029년까지 물론 공급한 계약이 최근 매출 몇 프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공시를 많이 봤거든요. 공시에 보면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나오면 보통 공급액이 얼마고 이제 계약 기간이 몇 년부터 몇 월까지인데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납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총 매출의 몇 퍼센트인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나와야 밸류에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차전지 볼 때 ESS를 수출했는데 한 15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 5년에 나누면 1년당 3조인데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이 60조예요. 그러면은 연간 매출에 60조인데 이제 3조면은 한 5%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아이고 공급 계약 나왔는데 이거 매출 얼마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좀 실망감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게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수급 종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오른 건 맞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외국인과 계약을 싼걸 쓰면서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은 퍼가 611이죠. 그 다음 10에 선파가 164.71, 그 다음 업종퍼가 139.74.
그 다음 PBR 9.08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두산 에너비티가 원전 관련 종목으로 부각받으면서 강세를 보인 게 작년 4월이었어요. 작년 4월에 강세를 보이고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럼 11달이 지났습니다. 11달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경남 쪽이나 전주 쪽이나 SMA 관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스팀 에너지 그런 밸브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착공이라든가 뭐 삽을 펐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이 기술적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 확인하면서 조금 단기 수익 관점 접근해 보는 게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건설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리포트가 나왔네요. 현대건설도 목표가 60%를 상향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팰리세이즈 소형 모듈 원전과 마타도로 이거 찾아봤습니다. 읽는 법 찾아봤어요. 마타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타도로 프로젝트의 EPC 전환 등 핵심 원전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일단 현대건설 봐볼까요? 저는 뭐 차트도 비슷하네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두산 에너비티가 맞아 나도 손 팀장과 동감하듯이 두산 에너비티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렉이 걸리고 있는데 현대건설 렉이 걸리고 있네요.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 봤을 때 이 현대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주가 수익비가 낮고요. PBR도 낮습니다. 근데 수급 동행은 비슷한 것을 보여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기관수 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제 됐네요. 그죠? 현대건설 지금 11개월 선행포가 34.12, 업종포가 121.18, PBR이 2.37이기 때문에 와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네요. 현대건설 예전에 PBR 0.7, 0.8 이 정도 됐었는데 2.37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는 PBR이 4분의 1가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다는 수급이 안 좋네요. 현대건설은 기관 순매수 들어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결산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야 확실하게 원전 관련해서 대장급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구나. 그래서 나는 매매를 잘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현대건설 나는 조금 단기적인 손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두산 에너비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DLENC 보려고요. DLENC도 정말 많이 올랐네요.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S에너지랑 관련 낙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SMR이랑 CCUS 탄소 포집 기술이죠. 탄소 포집 기술에서는 좀 선진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3년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는 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는 원전이 가장 유력하게 낙수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됐을 때는 이 관련 밸류체인으로 이 DLENC가 얻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DLENC 같은 경우는 4세대 원자로 선도업체인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협업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엑스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BHI를 조금 압도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DLENC가 가장 친한 종목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여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 한번 기록 분석해 볼게요. 일단은 재무상으로 좀 가장 저평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DLENC 같은 경우는 업종포가 111.18 정말 많이 올랐네요. 이 원전 관련 모니터 얻으면서 이 원전 관련 종목도 사실 업종포가 한 15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새 121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DLENC는 여전히 9.71, 그 다음 12개월 선행포가 6.35, PBR이 여전히 0.46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근데 DLENC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을 보고 단기 차익 나온 다음에 눌림을 만들 때 그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지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 우측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녀로 혹은 버프리 손팀장을 검색해 주시면 제 얼굴 달린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림에 있어서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